자, 우리 고전시부터 먼저 볼게요. 자, 고전시 보세요. 자, 박일로의 노계가랑 그다음에 수필 하나 짧은 거 붙어 있죠, 그죠? 일단 이 고전시 얘들아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일단 이 노계라는 지역, 노계 가잖아, 그치? 이 노계라는 지역인데 그 노계의 어떤 경치를 묘사해주는 자, 그런 작품이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다? 자연 친화예요. 자, 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박일로의 어떤 성격이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것과 동시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에 연결이 되죠. 즉, 임금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 나라에 대한 자신의 어떤 걱정을 드러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거 후반부에 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유교적인 성격 연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연 친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틀은 자연 친화고요.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유교적인 성격이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에요. 자, 본문이고 이제 볼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바람을 쐬며 좌우를 돌아보는. 자, 지팡이를 짚고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자연을 즐기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즉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맑은 경치 참 깨끗하구나 이러잖아. 그치? 아이, 깨끗해 이러지? 뭐야? 감탄이지 뭐. 자,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감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물도 예쁘고, 또 하늘도 예쁘고. 음. 자, 이것들도 다 예쁜데, 일단 이것이 색깔이 너무 같은 색이래요. 그래서 물도 하늘 같고, 막 하늘도 물 같고, 그렇게 이 둘은 마치 한 빛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지점에도 이제 물에 대한, 강물에 대한, 그리고 이제 하늘에 대한 이제 화자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물이 예쁘단 얘기야. 하늘도 예쁘고. 자, 다만 이제 그것의 어떤 색, 그 색, 그치? 자, 색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정서는 똑같습니다. 감탄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색일까? 이러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 친화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새, 갈매기 나오죠? 자, 갈매기도 그칠 줄은 모르네, 이러지. 자, 이럴 때 갈매기 뭐다? 우리는 친화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산꽃도 마치 병풍 같고, 또 시냇가에 이 버들도 마치 초록 장막 같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원래 자연 친화에서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가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라, 알겠죠? 그래서 꽃도 버들이야, 나 버들이라고 쓴 거야. 자, 꽃도 버들도 어떻다? 너무 아름답다. 자, 다만 여기에서는 어땠어? 병풍이 되었네, 초록 장막이 됐네 라고 해서 좀 비유법을 활용했네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날, 이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자, 나 혼자 거느린다고 했어. 알겠죠? 일단 체크만 해놓을게요. 자, 나 혼자 거느리고 이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지금 아이를 불러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그 양반의 어떤 가사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거 이런 거 좀 관습적인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그랬다는 얘기지. 자, 아이를 불러서 하는 말. 자, 이 깊은 산속에 해산물을 볼 수냐 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서리를 푸는 건 기본이잖아. 자, 볼 수 있다요, 없다요? 볼 수 없다잖아. 자, 아이야, 해산물이 어디 있겠니? 당연히 없지. 이러면서 이제 고사리, 뭐, 당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려놓고 오가 되거든. 당연히 이제 해산물 얘기를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산에서 이렇게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인가 보지. 그래서 산속 먹거리들을 좀 나열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뭔데? 우리 조상님들 술이잖아. 여기서 술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니, 얘들아? 당연히 이제 풍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술 마시는 건 뭐다? 풍류의 행동. 자,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음식 놔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취하게 먹는데, 또 여기에서 얘들아, 당연히 취하게 먹는 거 전부 다 뭐야, 이거? 즐거운 정서지, 그치? 자, 이렇게 한 잔 취하도록 먹는다. 자,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화자의 즐거움일 테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숭아꽃이 붉은 빛 되어 뿌려지네 이러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복숭아꽃도 이제 너무나 무슨, 뭐 이제 붉은 빛처럼 느껴지는 거. 자, 이런 거 전부 다 또 자연을 즐기는 중이고, 즐기고 있다. 그래서 자연 친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정서가 너무나 일관적이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결국 무엇에 대한 정서인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게 이제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중요합니다, 얘들아. 정서는 뭐 간단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돌을 베고 누워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 다음 줄에. 그 돌을 높이 베고 누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뭐다? 똑같이 자연을 즐기는 행동이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치 뭐의 시대의 사람인지 대체 갈천 시대의 백성인지 태평성대 이렇게 해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야기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거 뭐다 좀 편안한 마음을 얘기해 줄 때 하는 얘기다. 자기가 그만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얘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문제 포인트 이제 누굴 떠올린다? 이게 다 누구의 덕택이겠어? 당연히 임금님 성은이겠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임금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되는데 자, 임금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좀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비록 내가 그 강우에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우는 지금 현재 뭐 화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연. 이렇게 자연에 뭐 누워 있는데 임금 걱정을 어느 때에 잊을까? 즉 걱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임금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 끝에 눈물을 또 흘려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정서를 임금에 대한 어떤 걱정의 정서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뭐 소원을 비는 내용이죠. 우리 임금님 만세를 누리게 해달라 이런 얘기 있고 그렇게 태평한 세상에 이제 3대 일벌을 비추소서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태평성대를 좀 소망하는 자, 기원하는 그런 화제의 어떤 뭐 말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란을 좀 없애소서 전란이 좀 없어지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 사실 이게 뭐 같은 거잖아요, 얘들아. 그쵸?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밭 갈고 뭐 샘을 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이러는데 이제 이것도 전부 다 뭐다? 이것도 그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역시나 똑같이 이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써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음.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몸은, 즉 나는 이 강산 풍월에서 늙을 줄을 모르도다. 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는 또 어떻다 그러니 이 자연에서 이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죠. 자연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 해줬죠. 음, 간단했지 뭐.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필인데 이 수필도 뭐 짧습니다. 그쵸? 그리고 크게 어렵지 않아서 체크 좀 빠르게 해볼게요. 보세요. 자, 자연은 왜 존재했나 모른다. 자연은 어떻다? 영원한 신비의 공간입니다. 또 자연은 영원한 불가사의의 공간이고요. 또 영원히 침묵하는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수필에서는 자연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면서 시작을 했고요. 자, 자연의 성격을 풀어내는 어떤 형식이 어때? 이것도 자문자답의 방식이었죠.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걸 몰라요. 즉, 자연은, 체크해 볼게요.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서 우리는 경건한 직감만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즉, 자연을 대하는 또 화자의 태도가 좀 나온 거고요. 자, 어때야 한다고 얘기한 거야? 아주 경건한 직감으로 대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야. 경건한 직감으로. 대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그다음 문장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해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해라. 자, 이것도 체크 한번 해줘야겠지? 이러란 얘기잖아, 그치? 자, 자연은 경건한 직감으로 대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한 감각으로 대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경건한 직감, 그리고 솔직한 감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금강산에 어떠한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자, 체크 한번 해놓고 갈게. 자,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또 백두산에 어떤 인간의 그 묻은 내력이 있든지 말든지. 음. 자,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산, 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없을까? 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면 물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것. 자, 이걸 우리 무엇과 같다고 해줘야 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것. 요렇게 연결해줘야지, 그치? 자, 그게 바로 경건한 직감으로 솔직한 감각으로 대하는 태도잖아. 있는 그대로. 자, 그렇게 경승지에 가려면 이게 문헌부터 뒤지는이라고 해서 이런 거. 문헌부터 뒤지는 사람 지금 화자는 좋게 봐? 아니지, 그치? 자, 이렇게 독자의 감각력에 영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래. 그저 조그만 학문과 고고의 사무가 일뿐이래.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말은 좀 어렵지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이런 고고의 사무가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다 자연을 솔직하게 대하지 못하는 문헌에 기대는 자잖아. 자, 그래서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자, 즉,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지금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 즉,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 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지점과 다시 또 연결을 해줘야겠지. 알겠죠? 주제 자체가 이렇게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지녀야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좀 더 볼게. 또 금강산은 그냥 금강산이라 이름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그냥 있던 존재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말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옥녀봉, 명경대, 뭐 이렇게 이름과 전설. 이런 이름을 붙이고 뭐 전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이런 거. 이런 건 사실 본래의 금강산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 했고. 또 이렇게 뭐 두 줄 내려오면 그 12,000봉이니 뭐 12폭이니 하고 계산된 사파로서 금강산을 대하는 거 이런 거. 음. 그 산이 백두산이든 무슨 산이든 간에 그것은 그저 아주 오래전부터 태고 때부터 그냥 그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그냥 그 자체잖아. 그러니까 문헌이나 전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낚이지 마세요. 고완품이나 혹은 고적이라면 다르지만 이랬잖아. 고완품은 고적은 애초에 자연물이 아니니까. 이건 애초에 자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런 인위적인 물건들이니까 이런 거라면 또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은. 그래서 이 생명의 덩어리인 자연에게 문헌이란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자, 다 왔죠? 이렇게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 기행문에서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흔히 이 시인들을 지금 이렇게 혼내는 내용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시인들은 너무 문헌에 묶여 있다. 자, 무슨 고한품 보는 듯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유쾌하지 않다. 그쵸? 더 읽지 않아도 같은 말입니다. 음.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 흔한 시인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뭐한다? 비판하고, 자, 그들에게 어떤 경계를,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엄마야. 자,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맞아요. 자연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쵸? 자연을 대하는 어떤 우리 인간의 자세, 혹은 뭐 예술가의 자세,
대한 작품인데 여기에서 문헌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치? 자, 문헌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접근해라? 아주 솔직한 감각으로 접근해라. 맞죠? 직감으로써 접근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빠르게 작품 봤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자, 둘 다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31번인데, 31번. 자, 가관하는 모두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주제 드러냈다. 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는 뭐 찾아보지 않아도 명령형 어미 있는 거 알겠죠? 그쵸?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가에서 이제 잘 찾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가에서 지금, 자, 이런 지점을 우리가 해설지에서 이제 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서. 이 마지막에 하느님한테 이제 뭐 기원하면서 뭐 누리소서, 뭐 이런 얘기했지? 비추소서, 막 이런 거. 자, 이 소설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명령형 어미의 범주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소설은 얘들아,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뭐 명령형 어미라고 하는 건 뭐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소설의 어떤 의미는 좀 더 디테일하긴 하잖아요. 이 소설은, 자, 명령형 어미이긴 하나, 이제 우린 그 속에서 좀 정중함을 담아서, 자, 누군가한테 좀 부탁하는, 기원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의 어미이긴 하죠.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이라고 하는 건 뭐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선택지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굳이 명령형 어미의 범주로 다룰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자, 그리고요. 그 남은 내용은 뭐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그럼 남은 내용 좀 볼까요? 몇 개? 가와 나는 모두 문답의 방식. 그치? 문답의 방식은 둘 다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 대한 비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건 어떠니? 여기에서 가 돼? 안 되잖아. 현실에 대한 비판은 가에는 뭐 전혀 없고요. 뭐 나만 있었죠. 그쵸? 자, 이제 그리고 이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이 대조라는 방식이 일단 가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나에는 있죠. 그쵸? 자, 자연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일단 대조적인 방식으로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에는 없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나에서 그래서 태도 변화가 드러났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뭐 5번도 나와 달리 가에서는 초월적 공간이라 했는데 초월적 공간이 어딨어? 알겠죠? 당연히 없죠. 자, 32번이고요. 32번에 그 이제 연결 한번 해보세요. 자, 기억은 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지. 그치? 자,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반복했잖아. 자, 그래서 자연물 간의 경계가 좀 사라진 거냐라고 하는, 자, 이거. 뭐 괜찮잖아. 자, 여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 뭐겠어요? 당연히 물과 하늘이겠죠. 그렇죠? 하늘이 물이고, 물이 하늘이고, 뭐 이랬잖아. 그래서 자연물 간의 경계가 좀 사라졌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이렇게 바위 위에 꽂힌 수놓은 병풍이 됐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사물에 빗대어서 자,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좀 표현했다. 자, 맞는 얘기인데 뭐 갑자기 그 3번에 학문 수양 왜 나와? 학문 수양 왜 나와 대체? 학문 수양 아니잖아. 자, 3번 같은 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얘기한 거 맞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얘기했다.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흥겨움 얘기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3번인데, 뭐, 보기는 너희가 읽어봤을 테니까. 자, 보면,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물가의 갈매기 얘기하면서 참 오고 가는 것을 그치지 않네. 막 이랬거든. 그래서 뭔가 영소성을 좀 부여하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이를 좋게 보고 있는 거 맞잖아요. 음. 자, 오고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자, 이 표현 자체가 결국 화자가 좋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니까. 자, 이것을 좀 지향하는 태도다. 뭐 괜찮지. 자, 그리고 작가가 또 자기의 어떤 지금의 편안한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 가져다 썼거든? 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결국 시간이 흘러도 영속되는 그런 가치라고 지금 화자가 느낀 거니까.
자, 뭐 3번까지도 뭐 읽어보면 뭐 자연스럽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어때요? 정확히 틀렸지, 얘들아? 자, 이런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것. 자, 이게 지속성에 대한 통찰의 결과라고 해야겠어? 아니잖아. 이런 이름으로 자연을 규정하는 건 좋지 못한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오히려 이래서 혼나는 거 아니야,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자, 34번. 자, 이렇게 해서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뭐냐. 적어도 이 글을 읽었으면, 적어도 이 주제, 기본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는 좀 해줘야 하지 않냐. 자, 이거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다는 확신 말도 안 되지, 그치? 직관을 통한 어떤 솔직한 감각, 뭐 이런 거. 자, 답이네요. 넘어가고요. 우리 현대시로 올게요. 아, 현대시가 너무 좋은 작품이었지. 자, 현대시 보시고요. 자, 윤동주의 소년입니다.